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잠깐 요약 정리하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체 속성과 매력적이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일부 사람들이 신체적인 속성이 매력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성형수술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들 특성의 영향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고요. 자신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주관적 또는 객관적 지각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소유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또 일부 매력적인 사람은 그릇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이번 시간은 뷰티와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피그말리온 효과를 뷰티 전문가가 고객에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티그마 효과를 알고 고객에게 주의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기인데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세 가지 기억과 그 부분을 써보기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티그마 효과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해보기로 해요. 상황에 따른 고객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존재, 피그말리온. 자, 여러분들은 피그말리온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이며 조각가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여성을 혐오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던 피그말리온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합니다.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우윳빛이라는 의미의 갈라테리아라고 이 조각상에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갈라테이아와 같은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아프로디테는 감동해서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줍니다. 이 피그말리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조각상을 여성을 혐오하게 되고 조각상을 만들어내는가는 그 사회적인 배경이 더 재밌는 영상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타르 여신의 이름으로 길을 거니던 한 낯선 남자가 신전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은화를 던지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던진 돈을 건네받은 여성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사람과 신전 밖으로 나가 성교를 앓고 일을 끝마친 여성은 신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신전에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여성들이 앉아 이름도 모를 낯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몇몇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신성한 매춘을 치러야 한다는 종교적인 이념 아래에 신전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낯선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해주기 전까지 신전에 앉아 있어야만 했는데요. 아름답고 장엄한 고대 도시,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탑을 세웠던 도시, 사랑과 풍요,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를 모셨던 신전 도시, 그리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악의 도시라 불렸던 바빌론에서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신전으로 모여 낯선 사람과 성교를 해야만 한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신전을 거닐다 여신을 부른 뒤 여자들에게 돈을 던졌고, 여자들은 그 던진 돈이 얼마이든지 남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거부할 권리가 없었죠. 이는 결혼 전 신전에서 몸을 바쳐야만 신성한 잉태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덕에 선택권은 돈을 던지는 남자들에게만 있었고, 자연스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금방 선택받아 성교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3년에서 4년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신전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기록한 서양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하였지만, 학자들은 바빌론뿐 아니라 페니키아의 비블로스와 바알베크, 아르메니아와 키프로스 섬 등의 서아시아 지역 각지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일어났을 거라 보았죠. 바다의 거품에서, 특히나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밀려간 거품에서 태어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키프로스의 여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포도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아프로디테를 찾을 정도로 그녀를 모시고 있었는데, 섬에서는 그러한 아프로디테를 위한 축제가 열리곤 하였는데요. 나흘 동안 진행되는 축제에는 지중해 전역에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섬으로 모여 축제에 참여했고, 파포스 지역의 아프로디테의 사원에선 바빌론과 비슷한 관행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천을 두른 여자들은 사원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렸고,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작은 은화를 던지며 자신이 선택한 여자들과 성교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결혼 전 모든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 거부권을 가지지 못한 채 성교를 해야만 하였고, 바빌론에선 이슈타르라 불렸던 여신을 단지 아프로디테라고 이름만 바뀐 채 아프로디테의 이름 아래에 관행이 행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금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한편 학자들은 선술집의 매춘부가 자신의 이익 일부를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는 행위를 두고, 고대의 매춘을 현대의 매춘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종교와 연관지은 신성한 매춘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을 두며 다투곤 하였는데, 신성하고 자시고 키프로스에는 매춘을 부도덕하게 바라보았던 피그말리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영향으로 유독 풍기가 문란했던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피그말리온은 특출난 예술의 재능을 지녔던 젊고 뛰어난 미남의 조각가였죠. 그가 조각한 상이나 대리석은 마치 살아 움직일 듯이 보였고, 그런 능력과 외모 덕에 많은 여인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성들이 매춘을 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피그말리온은 큰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은 절대 그런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죠. 이후 그는 현실의 여인들을 외면한 채 오직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새하얀 상아를 사용한 순수하고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은 그의 이상형 그 자체였는데요. 어딜 보아도 새하얀 표면과 살아 움직일 듯한 생기 있는 형태, 적당한 탄력과 단단함, 그리고 아름답고 눈부신 광택까지.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조각한 여인을 마치 사람처럼 느꼈고, 그는 자신이 만든 인간은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된 그는 조각상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러다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말을 걸고, 가끔은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닌지 손으로 만지며 확인도 해보고, 그녀에게 소녀들이 좋아할 법한 온갖 물품들을 선물하는 등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조각상은 한치의 미동조차 없는 조각상 그 자체였지만, 그럼에도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보석이 장식된 반지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며 가슴에는 펜던트를 달아주더니, 이윽 후 저녁이 되자 동상을 들어 침대에 눕혀 자신의 아내라 칭하며 함께 잠을 청하였는데요. 점점 더 심해지는 행동을 하며 정신이 집 밖으로 나간 듯한 그였지만, 진짜로 나가진 않았었던 그는 자신이 아무리 조각상에 애정을 쏟아부어도 동상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는 아프로디테의 축제날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단 앞에 서서 내가 직접 만든 상아 조각상을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 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갈라테이아를 닮은 여인을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타협하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바닥에서 높은 불길을 3번 솟아올라오게 하였고, 이를 길조라 여겼던 피그말리온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열심히 집을 지키던 갈라테이아는 평소처럼 동상이 채로 미동도 없었지만, 무언가 평소와는 다르게 그녀에게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를 만져보았고, 그가 만진 그녀의 손목에는 사람처럼 매각이 뛰고 있었죠.
그렇게 조각상은 점차 생기가 띠는 사람으로 변했고, 이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음을 알게 된 피그말리오는 그녀에게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오는 조각상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며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파포스라는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듯이 키프로스 섬에는 파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죠.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소설, 희곡, 영화 등으로 다시 변형되고 재창조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예측, 믿음 등이 실제로 일어나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상을 그의 이름을 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는데, 특히나 교육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만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이나 예측을 가진 채 그들을 대한다면 학생들은 그 기대하는 방향대로 행동하다 결국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틀을 깨놓았을 때 상대방은 그 믿음에 보답하듯이 행동하고 움직이다가 결국엔 그 사람이 예측했던 바람대로 결과가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어떤 것이든 1만 번 외치면 꿈이 이루어진다던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는데, 뭔가 믿기만 하면 갑자기 우주 만물에 알 수 없는 힘이 도와줘서 꿈이 이루어진다 라기보단 긍정적인 믿음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1만 번 유지한다면 뭔가는 달라진 게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신화의 주인공들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대변합니다. 심리치료를 받는 내담자들은 심리 상담실보다 허황된 환상을 쫓게 되죠. 자, 고객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매력적인 장소들이 있죠. 그런 장소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팔성국법도 배우고 문신을 새기거나 자신의 체형을 관리해 줍니다. 아름다움을 원하는 자신에게 아름다운 신체 또는 카리스마적인 매력을 선사해 줄 전문가를 찾는데, 그 전문가가 뷰티 상담사가 심리 상담사가 될 수도 또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관심과 투자에는 수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여성일수록 심리치료 외의 상황에서 환타지를 내적으로 시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실제 피그말리온을 욕망하고 자기 삶에서 특별한 감정을 크게 투영할 수 있는 여타 전문가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여성들에게 뷰티 전문가가 피그말리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고급 살롱들, 아주 비싸고 고급 살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최고의 환타지한 경험, 환타지한 환경, 이런 요소를 갖춘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급 미용실의 엄청난 비용은 그런 신비스러움을 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자기애적으로 취약한 고객들은 이런 이제 유명 고객들이 다니는 것만 봐도 거부할 수 없는 큰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최고급 미용실은 자극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죠. 고층 건물에 자리 잡고 일단 뷰가 좋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생동감이 넘치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외국인, 특히 피그말리온과 같은 잘생긴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1층에는 보안요원이 고객들을 차별화하고요. 화장품 소매점 입구는 위층의 은밀한 미용 공간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단순한 관광객들은 위층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미용을 통한 변신은 고급화된 사업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공간은 특별한 고객들에게만 할당이 되게 되죠. 화려한 화장과 보석, 최신 유행 의상으로 치장한 고객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멋지고 도도한 인기 많은 스태프들이 아주 가득한 미용실 현장을 보게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환타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시술을 받기 전에 능숙한 손놀림에 의해서 최신형 아이패드에 사인을 하고 그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미용실을 찾은 고객에게 아름다워지는 여정을 안내하는 스태프들의 능숙한 손길은 신체적으로 확연히 자극적이죠. 고객은 부분적으로 탈의를 하게 되고 미용 가운으로 갈아입은 채 획일적인 모습이 되어서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거울 앞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피그말리온에게 자기 스스로를 의탁을 하게 됩니다. 얼굴, 피부, 머리카락, 손톱 이런 통제권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다른 정체성을 탐구하는 뷰티 전문가에게 정신분석가처럼 자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그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성격인데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낙인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티그마, 낙인 효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힘으로써 실제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특정인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는 낙인 이론에서도 유래합니다. 자, 이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하겠죠. 그죠?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 애정이 어린 칭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스티그마 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피그말리온 효과, 예를 들어서 상상할 수 있는 환타지한 상상을 경험하고 환타지한 내면을 꺼내서 볼 수 있게 피그말리온 효과를, 즉 위약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이가르니크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심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자이가르니크라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이름입니다. 미완성의 과제에 대해서 기억이 완성이 되면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 오래가는 현상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 틀린 시험 문제는 오래 기억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 분위기가 고조될 때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다음 기회에 계속 컨티뉴라고 사람들을 하게끔 자극을 하죠. 그러면 계속 그 드라마를 보게 시게 되고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통한 성공 사례를 보면요. 하워드 슐트 회장입니다. 스타벅스의 회장이죠. 이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항상 강박관념을 갖도록 해서 더 좋은 커피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기간을 완전히 폐점시키고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재교육하게 됩니다.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바리스타 교육도 만들고 고객 매니지먼트 교육도 철저히 받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됐다는 얘긴데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감 있는 아쉬움을 남기도록 하는 게 자이가르니크 효과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 존재를 알리고 최근 SNS 마케팅 기법으로 광고형 문자 메시지나 안부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해서 뷰티샵이나 뷰티 전문가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순 접촉 효과인 에펠탑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면요. 한자를 모르는 학생에게 한자의 악이라는 글자를 보여주고 미국 학생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추정하게 했습니다. 자, 미국 학생이 그 한자를 많이 미국 학생 중에서 그 한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본 미국 학생일수록 좋은 의미일 거라고 추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 단지 자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TV 광고는 같은 내용의 CF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에펠탑 효과입니다. 그 자주 봄으로 인해서 그 광고로 인해서 그 상품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죠. 뷰티 고객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상담을 깊이 하는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접근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던 대상이 반복 노출이 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에펠탑 효과,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에펠탑 효과에는 왜 에펠탑 효과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에펠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미관상 좋지 않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에펠탑이 이제 건축이 되고 자리를 쫙 잡게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오랫동안 에펠탑을 보면서 이제는 프랑스 파리의 관광 대명소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반복 노출되는 동안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지고 좋게 됐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된 게 에펠탑입니다. 재밌는 결과이죠. 다음은 근접성 효과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친해진다는 것인데요. 거리가 가까우면 더 친해진다. 그죠? 우리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또는 남자친구 또는 결혼할 사람인 경우일수록 더 근접한 관계에 두지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공간적 거리에 비례해서 변하는 친밀도의 상관관계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근접 공간인데요. 45에서 50cm의 최근접 공간입니다. 상대방의 냄새와 표정 등 감각기관과 신체 접촉이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친한 사이에만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 공간인데요. 50에서 120cm입니다. 상대방과 닿을 수는 있지만 채취는 느껴지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사이의 공간이에요. 친구 같은 공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간이에요. 큰 소리를 내야만 대화가 가능하고 업무 처리나 사교에 필요한 비즈니스적인 공간입니다. 나와 그렇게 그다지 가깝지 않지만 업무로서는 만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공공 공간입니다. 자, 연설 등 대중하게 이야기하는 강연장 또는 교실과 같은 공간의 거리를 말을 합니다. 다음은 초도 효과입니다. 자, 첫인상 효과, 쉽게 말해서 첫인상 효과인데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전달된 정보보다 훨씬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의 첫 3초, 첫 5초가 그 사람의 인상 형성을 강력하게 좌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 제스처, 목소리 이런 것이 순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첫인상이 잘못 형성이 되면 회복이 어렵고 비교적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많은 노력이 투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규 고객일수록 얼굴에는 더 미소, 단정한 복장, 그 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빈발 효과입니다. 빈발 효과. 자, frequency effect. 자, 첫 만남 때 나쁜 인상을 주었더라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당분간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분간 만나지 않거나 거리감을 유지했다가 다시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만남을 시도할 경우에 그 첫인상의 나쁜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웠다든지 부부가 싸웠다든지 했을 때는 좀 거리를 두고 당분간 거리를 두고 따로 살다가 어떤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형성이 됩니다. 만약 영업 활동을 할 때 나쁜 인상을 주었더라도 위에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현저성 효과입니다. 비비드니스 이펙트. 비비드라고 하는 색조는 굉장히 선명하고 밝고 화사한 이미지를 줍니다. 자, 사람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아주 강력하고 두드러진 특성을 보여서 대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특성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질 경우 어떤 사람은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입니다. 자,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했을 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경우에는 10번 잘한 거지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는 아무리 잘해도 한 번의 실수에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이 현저성 효과는요. 초두 효과처럼 일단 형성이 되면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장점이 또는 비즈니스의 장점이 먼저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항상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수면자 효과가 남아 있었네요. 네, 수면자 효과는 신빙성이 낮은 출처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이나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메시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자, 수면자 효과 사례를 보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처럼 들려줘요. 예전에 들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아이디어를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처럼 내가 말했는데 부장님이 마치 내 거 아이디를 자기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까먹었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엔 나비 효과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기초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카오스 이론인데요. 이 나비 효과는 아마도 영화에서 유명한 영화에서 안토니 홉킨스와 같은 유명한 배우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초기에는 조그만 변화가 맨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작은 나비가 움직이는 운동량이 대기에 영향을 미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뉴욕이나 런던 등의 다른 지역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재밌죠? 즉, 나 하나의 조그만 변화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단 한 사람당 대개 250명과 가까운 인과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잘하면 250명에게
잘했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 한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이 파급 현상으로 인해서 250명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상담할 때 그 뒤에 있는 250명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서 상담 효과를 활동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비 효과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뒤에 있는 250명을 상상을 하면서 대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에 성공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후각 효과입니다. 알로 이펙트인데요.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상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를 사용한 것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물건에 있어서도 유명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그 상품, 그 물건의 능력과 가치를 부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에다가 유명 상표를 붙이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자, 알로는 성상에 붙어 있는 후각 또는 태양이나 달에 있는 띠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덩달아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과 친해지면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탈모 상담자는 업무상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야기로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론의 바탕을 둔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1번 피그말리온 효과, 2번 스티그마 효과, 3번 자이가르니크 효과, 4번 나비 효과, 5번 후광 효과. 자, 답은 1번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기초에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카오스 이론의 바탕을 둔 효과는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1번 피그말리온 효과, 2번 스티그마 효과, 3번 자이가르니크 효과, 4번 나비 효과, 5번 후광 효과입니다. 답은 나비 효과이죠. 나비 효과. 네, 영화에서도 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에 대해서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 전문가가 고객을 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객 심리를 잘 이해하고 사람을 대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 좋은 행동을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이루어진다라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낙인을 찍히게 되면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된다라는 스티그마 효과, 그 다음에 자이가르니크 효과, 단순 접촉 효과, 근접성의 효과, 초두 효과, 반발 효과, 현저성의 효과, 수면자의 효과, 나비 효과, 후광 효과,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이것을 뷰티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는 미와 뷰티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다뤄볼 것인데요. 그리스 신화와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